송미가 동네에 약국을 연 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 약국 간판을 달 때만 해도 그녀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의 송미는 후회막심인 상태다. 괜찮은 길목이라고 생각한 가게터가 영 장사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치이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다녀야 드링크제라도 팔지. 아후, 정말 이러다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내겠네. 남편이 실직해 자기라도 돈 좀 벌겠다고 살림 내팽개치고 나왔기에 송미는 더욱 몸이 달았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으이구, 오늘도 장사 망쳤구나. 들어가야겠다. 밤 12시가 거의 다 될 무렵 송미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텅 빈 계산대를 바라보며 집에 갈 준비를 했다. 그때 문이 빼꼼히 열리며 남자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영업 끝났나요? 아니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오래간만에 본 손님의 출연에 송미는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손에 들었던 핸드백을 얼른 내려놓았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게. 남자는 송미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한 표정이었다. 말해봐요. 누가 아픈데요? 송미는 우물쭈물하는 남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제가 아픈데요. 그게 뭐요?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요. 송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듯 너그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이자 남자는 겨우 입을 열었다. 저기 자꾸 사타구니가 가려워서요. 종기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남자는 말하고는 부끄러운지 얼른 고개를 숙였다. 사타구니가? 혹시 요 근래 여자하고 지낸 적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누구랑? 여자친구랑? 아니요. 선배 형이랑 어디 유흥가에 가서 여자와. 남자의 말에 송미는 어느 정도 사정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마도 선배와 유흥가에 갔다가 몹쓸 성병에 걸린 듯 했다. 여기서 보기는 좀 그렇고 잠깐 이리로 들어올래요. 병이 무엇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약만 팔면 되는데. 그래서 송미는 그곳의 상태를 보기 위해 남자를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뭐 하시려고요? 증세가 어떤지 봐야죠. 내가 생각할 때는 성병에 걸린 것 같은데. 병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살펴보고 맞는 약을 줄게요. 남자는 자기를 송미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버렸다. 순진한 녀석이었다. 그냥 아무 약이나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증세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요. 송미의 최근의 남자는 주춤거리며 그녀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름이 뭐예요? 규철이요. 멋진 이름이네. 규철씨. 한참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럼 한번 내려볼래요? 송미는 규철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애쓰며 그의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하지만 순진한 규철이는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참 엄마 같은 사람 앞에서 뭐가 부끄럽다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바지를 내려요. 송미의 말에 규철은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송미는 내려가며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다. 어마. 죄송해요. 처음 보는 아줌마 앞에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규철이는 송미의 얼굴을 단번에 화끈거리게 할 정도로 거대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무척 힘이 넘쳐 보였다. 아줌마,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어떤 병이 있는 건지 살펴봐 주세요. 정신없이 규철이를 바라보던 송미는 그의 말에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봐줄게요. 송미는 왠지 모를 설레임을 느끼며 조심스레 제구머니나. 순간 송미는 바라보다 다시 한번 아찔한 탄성을 질렀다. 마치 흉기처럼. 위용이 송미를 다시 놀라게 만든 것이었다. 아무리 힘 좋은 청춘이라고 하지만 너무 실하다. 약사 신분으로 진료를 위해 규철이를 본 송미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 쿵땅거리고 있었다. 어떤 것 같아요? 아줌마. 잠깐만 좀 살펴보고 눈으로 살피니 병은 아닌 듯 보였다. 그저 타이트한 옷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 일어나는 피부 알레르기인 듯 했다. 규철의 증세를 확인했건만 송미는 좀처럼 눈길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어때요? 아줌마. 병 맞아요. 잠깐만. 병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 송미는 자기의 음란한 욕심을 규철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유흥가에 가보니까 어땠어? 뭘 어때요? 그냥 그랬죠. 여자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줌마는 쪽팔리게 그런 얘기를 다 봤으면 이제 약 주세요. 그래, 나쁜 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안심해도 되고 이 약 며칠 바르면 나을 거야. 혹시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오고. 알았지? 송미는 규철을 안타까이 훔쳐보며 조제한 약을 내밀었다. 그리고 약국 문을 나서는 규철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한숨을 지었다. 우리 남편이 저것에 반이라도 되면 얼씨구나 춤을 출 텐데. 뭐야? 그게 정말이야. 전날 밤에 약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규철이의 선배 상미는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약 받아서 나왔죠? 어이구 멍충아. 규철의 말에 상미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 선배. 왜 그래요? 임마, 그런 약사가 있으면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하냐? 게다가 그 약사도 꽤 혹한 눈치였다며. 그렇긴 해도 어떻게 나이가 한참 많은 아줌마를? 너 아줌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기나 해? 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에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학교에서 소문난 카사노바인 상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지 한숨까지 쉬고 있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규철은 전날 밤에 보았던 꽤 이쁜 약사 아줌마의 눈웃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규철은 전날과 같은 시간에 약국으로 향했다. 잠을 자려는데 상민 선배의 말과 약사 아줌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전날에는 쑥스러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묘한 느낌이 가슴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규철 학생. 또 왔네. 문으로 들어오는 규철의 모습에 송미의 얼굴은 자연스레 상기되어 버렸다. 종일 전날 규철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힘겨운 하루를 보낸 탓이었다. 약을 발랐는데도 계속 근질거려서요. 왜 그럴까요? 규철은 송미에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그 약 잘 듣는 건데
그럼 이리 들어와 봐요. 이번에도 송미는 규철을 살펴보려는지 카운터 문을 열어주었다. 응, 그래야지. 어제처럼. 그리고 전날에는 쪽팔림에 천장만 보고 있었던 그는 자기 앞에 의자를 가지고 와 앉은 송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규철은 서 있고 송미는 그 앞에 앉은 탓에 그녀가 입은 약사 가운이 그대로 눈안에 들어왔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 이제 규철을 본 지 2번밖에 안 되는 송미의 입에서는 음란한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행동에 규철은 상민 선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근질거려 송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줌마, 규철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왜 그래? 규철 학생. 아줌마. 나 미칠 것 같아요. 순진하기만 했던 규철의 입에서 원색적인 말이 나오자 송미는 순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뭘 어떡하라고. 하지만 송미가 더 적극적이었다.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규철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송미를 당해내기는 힘든 일이었다. 송미는 아쉬운 듯 한 인상으로 의자에 앉았다. 아줌마, 나중에는 더 잘할게요. 됐어. 앞으로 오지 마. 기술이 없으니. 아이 신경질나. 그런 후. 너 나하고 이런 거 소문내면 알아서 해. 알았어요. 약사 아줌마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규철은 집으로 돌아오며 황홀한 마음에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다. 난생 처음 아줌마를 만나보았다는 사실에 들뜬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였다. 상민 선배한테 내일 이 이야기를 하면 부러워 미치려고 할 거야. 다음날 규철의 선배 상민은 송미가 일하는 약국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송미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규철이 녀석 말대로 꽤나 밝히게 생겼는데 외모는 그런대로 A급이고 모든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지만 아줌마를 특히 좋아하는 상민은 규철이의 경험담 이야기를 들으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몸소 규철이 사는 동네에까지 왔고 약국에 있는 송미를 확인하고는 유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어진 시간. 약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약장 정리를 하던 송미는 상민을 보고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픈 건 아니고요. 용품 좀 사러 왔어요. 상민의 천연덕스러운 주문에 송미는 진열대에서 5-6개 종류의 용품통을 꺼내놓았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글쎄요. 유심히 살피는 척하던 상민은 대뜸 송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근데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혹시 너무 크면 용품이 손상되지는 않나요? 네. 송미는 상민의 말에 반사적으로 그를 살폈다. 호호호. 얼마나 크길래? 고무 재질이어서 괜찮아요. 하지만 사이즈별로 있긴 해요. 그럼 어떤 사이즈를 사야 하죠? 상민은 상자를 뒤적거리다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송미를 바라보았다. 저기 약사 아줌마가 좀 재주시면 안 될까요? 괜히 모르고 샀다가 못 쓰면 아깝잖아요. 내가요. 네, 부탁드려요. 의송미는 요즘 참 별일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송미는 걱정하는 상민의 모습에 은근히 호기심이 일어났다. 얼마나 그러면 걱정을 할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그래요. 손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이리로 들어오실래요? 그렇게 해서 상민은 규철이 그랬던 것처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송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상민의 앞에 섰다. 어맛. 좀. 송미의 눈은 커져버렸다. 제 주실 거죠? 그래요. 송미는 절로 떨리는 손을 겨우겨우 진정시키며 옆에 있는 줄자를 꺼내 들었다. 아줌마. 규철이 알죠? 규철이. 어떻게 규철이를 알아요? 내가 규철이 선배거든요. 아줌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상민의 말에 송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래서요. 순간 송미는 경계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상민을 바라보았다. 규철이의 일을 동네에 소문내겠다는 협박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제 후배가 아줌마한테 무례를 많이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감당을 하려고요. 후배 잘못은 선배 책임이기도 하니. 왜 이래요? 무례하게. 제가 좀 무례해요? 이해하세요? 송미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몰라. 상민은 창피한 듯 얼굴을 감싼 송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줌마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끝도 없이. 그는 카사노바의 마무리 매너를 보여주었다. 그런 후 그 뒤에도 송미의 약국이 팔이 날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돈도 되지 않는 약국을 빨리 처분하고 집에 들어와 살림이나 하라고 성화였지만 송미는 꿋꿋이 약국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 인적이 끊기면 거대함을 간직하고 나타나는 아들 같은 남자들을 기다렸다. 돈도 좋지만 사는 맛이 이런 거 아니겠어? 호호호. 그리고 집으로 퇴근할 때면 돈 못 버는 약국 때문에. 그녀의 지갑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늘상 행복으로 일렁이고 있었다.